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아이고. 자, 2단원 미분 한번 시작해보자. 처음에 이제 미분 계수부터 시작하는데, 이 미분 계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도함수를 배우고, 이제 미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되는지 볼 건데, 사실 OT 때 한번 설명을 해줬지. OT 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굳이 모든 다시 미분에 대한 설명들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이 좀 그렇고, 우리가 이제 처음 내용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면서 어떤 걸 다루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예를 하나 들어보는데, 뭐야? 예를 들어보는데, 김해에서 창원까지 쭉 이동을 했다 해봅시다. 걸어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내가 폰에서 이렇게 보니까 폰에서 위치가 언제부터 어디까지 이동됐고, 그래서 내가 얼마를 걸었고 몇 시간 걸었는지 이렇게 분석이 돼 있더라. 맞죠? 분석이 돼 있어서 얘를 그래프를 통해서 쭉 표로 그려봤더니, 아이고, 이 그림 이상한데? 다시. 음, 쭉, 쭉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시작점을 0,0이라 합시다. 내가 여기 김해였는데, 이동을 해서 시간당 얼마만큼의 거리를 이동했는가 보니까, 내가 좀 완만한 거리에서는 좀 잘 빠르게 움직였고, 그리고 좀 경사가 적거나 좀 불편한 길은 천천히 걸었고, 이런 식으로 쭉 걷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쭉 이어져서 최종적으로 구해보니까 내가 5시간 됐을 때 거리가 한 20km 가 있더라. 그래서 20km 걸어서 내가 창원에 원하는 장소까지 걸어갔더라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실 걸은 시간은 위치에 따라서 내가 시간당 사실 걸은 양은 다 다르지만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걸으면, 시간당 얼마 정도 걸으면 창원에 갈 수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까? 그래. 결국에 거리당 한 거야? 시간을 얼마나 가는지, 즉 거리에 대해서 20km에 대해서 5시간으로 나누면 되겠다. 맞지? 그리고 시간, 이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니까 이거 hours 써서 h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숫자끼리 나눈다 하면 4가 될 건데, 이거 물리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어쨌든 킬로미터랑 시간은 서로 애초에 단위가 다르다. 맞지? 다르니까 하는 거야? 킬로미터와 아워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이게 뭐에 대한 개념이지? 속력에 대한 개념이 되겠다. 맞지? 어떤 속력이야? 시간당 움직인 거리.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속력, 좀 더 그하면 평균 속력이라고 표현할 텐데,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1시간당 4km만큼 걸으면 우리가 5시간에 20km를 걸을 수 있다. 20m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맞지? 그래서 이 평균적인 이 값을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표현할 거다. 평균 변화율. 책 여기 보면 평균 변화율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볼 건데, 그러면 수학적으로 한번 끌고 들어와 보자. 이런 그래프는 우리가 그 폰을 통해서 보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얘가 수학적으로 y는 fx라는 함수였다고 해봅시다. 였다고 해보고, 시작하는 점의 x좌표가 a, 원래 0시간이었지만 a라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이 b라고 해봅시다. b 시간이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는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a, fa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이 점은 b, fb로 표현할 수 있을 거다. 맞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얘를 수학적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쨌든 우리 x좌표의 변화량이다. 맞지? 그리고 이 거리라는 개념이 y좌표의 변화량이었다. 그러면 x좌표 변화량분의 y좌표 변화량에 대해서 보면 되는 거고, 원래는 0과 5였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5 빼기 0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였다. 그래서 여기서 b 빼기 a로 표현할 수 있겠다.
똑같이 x 변화량만 보면. 그리고 y 변화량은 어떻게 되는 거지? fb 마이너스 f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다. 맞지? 이때 방금 말했지만 x 변화량이라 했는데 이 x 변화량인 걸 수학 기호로 델타 x 이렇게 델타라는 기호를 써서 델타라는 기호 삼각형 모양을 쓸 건데 이 델타라는 기호를 써서 우선 표현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거 y 변화량 있으니까 델타 y 이렇게 표현할 거고 이것을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름 붙인다는 겁니다. 평균 변화율. 근데 방금 보면 알지만 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개념이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A에서 B까지가 가는 거다. 맞지? B까지고 무엇에 대한 변화량이지? 우리가 이 F라는 함수에 따라서 변화한 거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F에 대해서 F의 평균 변화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되겠나? 우리가 방금 말했지만 델타 x, 델타 y라는 것을 뭐 굳이 뭐 x에 대한 변화량, y에 대한 변화량이지만 뭐 x의 증분, 뭐 y의 증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뭐 x에 대한 변화량이라고 말했을 때도 델타 x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뭐 y에 대한 변화량 이렇게 말해도 델타 y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만 x의 증분, y의 증분 이렇게 표현해도 어쨌든 델타 x, 델타 y에 대해서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어쨌든 x의 변화량에 대한 y의 변화량의 비를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좋겠는 게 아니라 사실 기억을 해야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여기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평균 변화율 함수 y는 fx에서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은 델타 y over 델타 x는 fb 마이너스 fa over b 마이너스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제 1번 같이 한번 해보자. 예제 1번. fx가 x제곱 플러스 2에서 x의 값이 다음과 같이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남았지. 그러면 우리가 델타 y over 델타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f의 얼마? 3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 이거 괜히 암산해서 실수하지 말고 암산하는 것보단 처음에 정확하게 이렇게 값을 적어보는 거 연습 많이 합시다. 3 마이너스 f 3 마이너스 뭔 소리야? 3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맞지? 그러면 분모 자리는 4가 될 거고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지? 11 그리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나온다. 빼면 어떻게 되지? 2 이런 값 나오겠네.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정확하게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에 대해서 f의 평균 변화율은 2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맞지? 그리고 두 번째 거 한번 보자. 이거 1번. 두 번째 건 이제 어떻게 됐어? 1에서 1 플러스 h까지 변할 때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a에서 b까지 변한다는 표현 대신에 a에서 a 플러스 델타 x만큼 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가 똑같은 느낌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맞지? 왜냐하면 a부터 b까지의 변화량을 우리가 델타 x라고 표현했잖아. 맞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b라는 것은 a에다가 델타 x를 더한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뭐 같은 방식으로 표현했다 생각하면 되겠지. 어쨌든 간에 델타 y over 델타 x는 뭐가 되는 거야?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 over 1 플러스 h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맞지? 그러면 1 마이너스 h 마이너스 1이니까 h분의 역시 1 플러스 h를 f에 집어넣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에 1 집어넣으면 뭐 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합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뭐가 되지? h분의 1 소거되고 2 소거되고 남은 건 뭐지? 2h 플러스 h제곱 따라서 2 플러스 h라는 값까지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맞지? 자, 영상 잠깐 멈춰놓고 문제 1번 그리고 문제 2번 한번 각자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풀고 나면 다음 이제 계속 영상 이어서 보면 되겠지. 자, 문제 1번, 2번은 다 풀어봤습니까? 다 풀어봤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미분 계수 파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함수에 대해서 우리 보는데 yfx라는 함수에 대해서 보는데 이거 보기 전에 우선 앞에서 했던 얘 평균 변화율의 얘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이지 평균 속력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 파트에서 한번 더 이어가 봅시다. 5시간 걸었을 때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왔었다. 아까 맞지? 아까 나왔는데 내가 1시간쯤 됐을 때 1시간쯤 됐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속력으로 걸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갑자기 이제 평균적으로는 뭐 이제 시간당 4km에 해당되는 거리를 걸은 거지. 평균적으로 걸었는데 사실 어떨 때는 완만하게 걸었고 어떨 때는 이제 좀 빠르게 완만하게 다시 어떨 때는 좀 빠르게 걸었고 어떨 때는 천천히 걸었잖아. 맞지? 그럼 1시간쯤 됐을 때는 어느 정도의 속력으로 걸었는지가 궁금하다고 해보자. 그럼 봐봐. 여기가 1시간 위치라고 해보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내가 전체에 대해서 평균을 내는 것보다는 뭘 생각하면 될까?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이동한 거리를 확인해버리면 조금 더 가깝게 내가 이 1시간에 가깝게 걸었던 속력을 알 수 있다. 맞지? 1시간일 때에 걸었던 속력을 좀 더 근사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다. 맞지? 2시간 이거 뭐야? 2시간. 그럼 그런 의미로 본다면 내가 1시간에서 2시간까지 갔던 거 말고 1시간에서 1시간 반까지 이동했던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얘와 얘에 대해서 비교해 본다면 뭐가 될까? 좀 더 1시간에서의 속력과 근사하게 되겠다. 맞지? 같은 방식으로 30분이 아니라 10분 동안, 즉 1시간에서 1시간 10분 동안 이동한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좀 더 근사치를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런 방식으로 뭐 하는 거야? 1시간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좀 더 1시간의 속력의 근사치를 구할 수 있을 거다. 맞지?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거야? 1시간과 매우 근사해 버린다면 이 1시간일 때의 속력을 구할 수 있겠다가 되는 거다. 맞지? 그래서 아까 했던 우리가 표현을 생각해 본다면 아까 이 점 1시간일 때 점을 다시 이번에는 A라고 해봅시다.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 콤마 그럼 F 알파가 될 거고 이 움직이는 이 값 2시간, 1시간 반, 1시간 10분, 1시간 5분, 1시간 2분 이렇게 가는 이 값을 베타라고 표현해 봅시다. 우선은 그러면 베타 콤마 F 베타라는 점이 되겠다. 맞지? 이 베타 콤마 F 베타라는 건 결국에 알파 콤마 F 알파에 근사하게 된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아까 표현 평균 변화율로 생각해 본다면 델타 Y 오버 델타 X다. 맞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였어? 아까 했지만 베타 아니지. 거꾸로 말했네. 다시 이 값은 베타에서 알파 뺀 거분의 뭐가 돼? F 베타에서 F 알파를 뺀 게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1시간 즉 알파일 때에 대한 속력을 알고 싶다. 맞지? 알파일 때에 대한 속력을 알고 싶으니까 뭘 한 거야? 결국 이 베타를 알파에 붙여버리는 거다. 맞지? 즉 얘를 뭘로 바꿔버리는 거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인데 뭐 해야 돼서 하자? 베타를 알파에 가까이 붙여버리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맞지? 베타를 알파에 가까이 붙여버리면 우리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델타 x라는 게 x의 변량이잖아. 즉 x의 변화량이지. x의 변화량인데 x의 변화량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0에 가까워지겠다. 따라서 얘를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어? 델타 y 오버 델타 x에 대해서 얘를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다. 맞지? 뭐 정확하게 말하면 0 플러스가 되겠는데 어쨌든 0 플러스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플러스는 뺍시다. 괜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이고 망했다. 다시 리미트 x는 0. 그런데 지금 여기 사용하는 방식에서 베타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값을 보통 나타내거든. 값을 보통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는 변화하는 것에 대한 표현은 잘 안 맞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로, 즉 베타를 x로 바꿔버린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맞지? fx 마이너스 f 알파.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x가 알파로 갈 때 x 마이너스 알파분의 fx 마이너스 f 알파의 극한 값은 이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다. 맞지? 결국 우리가 알파라는 점에서의 이 속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순간 이제 변화량을 보는데 평균적인 변화량이 아니라 이 짧은 순간의 변화량을 보겠다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순간 변화율 또는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말할 거다. 미분계수. 사실 수학에서는 미분계수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겠지. 그리고 아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런 표현 쓴 적 있는 거 기억나나? 예제 1번에 2번. 요런 표현 썼지. 요런 표현. 그래서 우리가 저런 표현 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 방금 했지만 델타 x가 0에 가까워지는 거다. 맞지? 그래서 변화량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델타 x가 0으로 변할 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변화량이 0이 된다. 맞지? 델타 x가 0이 델타 x에 대해서 델타 x가 되고 여기서 x라는 값 대신에 뭐가 되는 거야? 알파에다가 델타 x가 더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다. 맞지?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알파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알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나? 그런데 봐봐. 델타 x는 델타도 써야 되고 x도 써야 된다. 귀찮으니까 얘를 하나 더 줄여서 리미트 우리가 델타 대신에 h를 써서 h는 0부터 해서 h분의 f 알파 플러스 h 마이너스 f 알파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다. 되겠나? 그래서 지금 요거 요 모양 또는 요 모양을 요렇게 정의된 표현의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되겠고 얘를 뭐라고 말한다?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라고 말한다. 근데 여기서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라고 할 때 이 순간에 대한 개념이 어디에서인지가 나타나야 되겠다. 맞지? 아까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평균의 변화율이라는 건 뭐였어? A부터 B까지 F가 변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잖아. 따라서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어떤 순간에? 이 알파라는 순간에 대해서다. 맞지? 알파라는 순간에 대한 거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다? x가 알파일 때에 대해서. 맞지? x가 알파일 때 뭐의? 함수 f의 순간 변화율 또는 x가 알파일 때 f의 미분계수라고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되겠나? 그리고 이때 이런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보면 지금 극한의 개념이다. 맞지? 극한의 개념이니까 극한은 원래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 극한값이 존재할 때 수렴한다라고 말했다. 맞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극한값이 존재할 때 수렴한다라는 표현 대신에 미분 가능이라는 표현을 앞으로 쓰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표현 우리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할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이걸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사실 여기 이 a라는 표현에 대한 의미가 좀 안 들어가 있잖아. 맞지? 알파구나. 알파라는 값에 대해서 이제 순간 변화량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안 들어있기 때문에 표현을 좀 바꿔서 얘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 어떻게? f라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한다? 미분계수를 구한다. 이렇게 해서 프라임 이렇게 붙일 거다. 프라임 붙이고 어떤 값에서? 알파라는 값에서 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겁니다. 되겠나?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책 155페이지 보면 옆에 중간에 미분계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맞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되어 있고 밑에 보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되어 있다. 맞지?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 모두 미분계수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한번 보자. 예제 2번 보면
지금 fx가 뭐일 때? x제곱 마이너스 x일 때 x는 2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봅시다. f'2에 대해서 물어본 거다 맞지? f'2라는 것은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에 대해서 x-2분의 fx-f2 이렇게 풀 수 있겠다. 이게 첫 번째 방식 맞지?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 해볼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에 대해서 x-2분의 지금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2 대입하면 2가 되네.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다. 그런데 분모 2 극한치하면 0이 되네. 분자 부분이 x가 2일 때 0이 안 된다면 얘는 애초에 수렴하지 않는 값이 되겠다. 맞지? 앞에서 했던 것들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되겠고 얘 인수분해할 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0이 된 성분들 찾아내면 되겠다. x-2가 있을 거고 2 집어넣어보면 4 빼기 2 빼기 2니까 0 되네. 그러면 역시나 2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인수가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고 인수 정리 이용하면 x-2 그래서 남은 거 맞춰주면 x 플러스 1로 정리할 수 있겠다. 당연하지만 x가 2로 간다는 것은 어쨌든 2는 아니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x-1을 분모 분자 똑같이 소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극한치하면 3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f'2 즉 2에서의 순간 변화율 f의 순간 변화율 또는 2에서의 f의 미분 계수는 3이 된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방식 f'2라는 것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에 대해서 h분의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얘를 구해도 되겠다 맞지? 뭐 계산은 각자 할 수 있겠지. 그래서 x자리에 2 플러스 h 대입하고 뭐 2 대입하고 서로 뺀 다음에 h로 나눠주면 뭐 똑같은 결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 한번 두 번째 방식으로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뒷페이지에 있는 56페이지 문제 3번 또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56페이지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 한번 봅시다. 원래 지오지브라 이용하려고 했는데 너무 귀찮아서 그냥 합시다. 알았지? 앞에서 있던 그림 그대로 써먹겠습니다. 내가 a, fa 이 점을 p라고 합시다. 아이고 뭐야? 이 점을 p라고 합시다. 그리고 b, fb q라는 점이라 해봅시다. 이제 이거 그래프상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사실 그냥 변화하는 양을 확인하려고 그렸던 건데 얘를 어쨌든 기하적으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에 대해서 본다면 봐봐. 이 두 점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 돼? 그래프상으로 본다면 델타 Y 오버 델타 X는 FB-FA 분의 B-A잖아. 뭔 소리야? B-A 분의 FB-FA잖아. 맞지? 그럼 얘 같은 경우 사실 뭐야? 그렇지. 결국 P와 Q를 이은 이상한데. 다시 한 번만 다시 해봅시다. 다시 잘 그려서 P와 Q를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라는 거 알겠나? 맞지? P와 Q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본다면 이 기울기라는 개념이 뭐였어? 그렇지. 사실 이거 델타 X, 델타 Y 해봤으면 알겠지만은 이 기울기라는 개념 자체가 결국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맞지? X 증분분의 Y 증분 형태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은 이 A부터 B까지를 이은 즉 A, FA와 B, FB를 점 PQ라 했을 때 PQ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지? 그러면 순간 변화율 즉 F'A 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Y 오버 델타 X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어떤 의미였지? 아까 내가 1시간으로 초점 맞추지만 지금 A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 B라는 점을 쭉 따라서 어디로 가는 거야? A 점으로 땡기는 거였다. 맞지?
A라는 점으로 당겨주는 거였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에 여기 있을 때는 이 직선이 나오지만 이제 B가 쭉 이동해서 여기까지 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다. 맞지? 그리고 여기까지 와버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될 거고 여기까지 와버리면 이 직선에 대한 기울기가 되겠다. 점점 뭐가 되는 거야? 이 그림에 대해서 점점 그래프가 이 점에서의 접선 형태로 바뀌는 구조가 된다는 거 알겠나? 그래서 사실 지오지브라 해보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점점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원래 주어진 그래프에 접하는 형태의 직선으로 그려진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 맞지? 되겠나? 여기 책에도 있으니까 책에 이렇게 그려진 형태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고 혹시나 관심 있으면 지오지브라 이거 뭐야? 지브라 이거 들어가서 한번 그래프 그려서 점을 옮겨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봐도 좋겠습니다. 한번 하려고 했는데 한 방에 너무 많은 걸 수업 준비하려니까 좀 까다롭네. 넘어갑시다. 알았지? 그래서 결국 뭐가 된다? 내가 f'A라는 것은 뭐가 된다? x는 A에서의 함수 f의 뭐가 된다? 접선. 이거 뭐야?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되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나? 이제 나와 있는 게 56페이지 보면 미분계수와 접선의 기울기 함수 y는 fx와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f'A는 곡선 y는 fx의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 말이다. 알았지? 이 말이다. 문제 4번 보면 이제 여기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 f'I 어떤 값을 가지는가? f'I 0을 비교해서 어떤 값을 가지는가? f'I-1이 어떤 값을 가지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할까 얘를? 하나만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3일 때는 여기 점 나오겠다. 맞지? 3일 때는 이 점이 나올 건데 이 점에서의 f'I3이라는 거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이 되겠다. 맞지? 이 점에서의 접선 형태가 될 거고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x가 증가할 때 y도 똑같이 커진다. 맞지? x 증가할 때 y가 똑같이 커지니까 기울기는 양이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제 3번 넘어가 봅시다. 예제 3번 해보자. 예제 3번. 곡선 y는 2x제곱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1,2가 이 곡선 위에 점이라 했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넣어보자. 그럼 x 1 집어넣었을 때 y가 2가 되니까 1,2가 곡선 위에 점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다. 맞지?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얘의 미분계수를 구하면 되겠다. 즉 x는 1에서의 얘를 함수 f라고 합시다. f의 미분계수. 이게 뭐가 되는 거야?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의미가 되겠다. 맞지? 얘가 기하학적 의미, 이게 기하학적인 의미, 얘가 어쨌든 대수적인 의미, 원래 정석대로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f'I 구하면 되겠다. 맞지? f'I 뭐가 되는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에 대해서 h분의 이건 뭐 다양하게 쓸게. 알았지? 앞에서 이거 안 했었으니까 2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렇게 되겠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에 대해서 h분의 1 플러스 h 대입했으니까 2에 대해서 1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이렇게 되겠네. 정리하면 어떻게 돼?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2 소거되고 남은 건 뭐지? 4h 플러스 2h 제곱 남네. h 소거하고 h 0으로 보내버리면 이 값은 0으로 가겠다. 맞지? 따라서 값은 4.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y는 2x제곱의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4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여기 나온 내용 아니면 조금 심화해볼까?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1,2에서의 문제를 좀 바꿔보자. 1,2에서의
접선을 구한다고 해보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뭐 사실 딱히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맞지? 우리가 직선의 결정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직선은 어떻게 결정되지? 두 점이 주어지거나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면 뭐가 되는 거야? 직선은 결정되고 하나만 결정된다, 맞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점 1,2라는 게 주어져 있고 또 뭘 통해서? 이 미분을 통해서 미분 계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4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지? 따라서 뭐 할 수 있어? 직선의 방식 바로 세울 수 있겠다. 어떻게 돼? y-2는 4에 대해서 x-1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식도 세울 수 있겠다. 직선의 방식이 바로 이 점에서의 접선이 되겠다, 맞지? 그래서 이런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뭐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말을 안 하고 끝냈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문제 5번 또 각자 한번 풀어보고 다음 내용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문제 5번까지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각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제 57페이지의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 연속이란 개념은 뭐였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연속이란 개념은 뭐였어? 우선 기본적으로 연속과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볼 건데 애초에 우리가 연속이란 개념은 한 점에서부터 받고 이 점에 대해서 확장시켜서 어떤 일정한 구간에서 모두 다 점 연속이 된다면 전체가 구간이 연속이 된다 라는 개념으로 들어갔다, 맞지? 그래서 한 점에서의 연속성, 한 점에서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보면 되겠다, 맞지? 우선 연속이란 개념에 대해서 봅시다. 그리고 x는 a라는 점에서 f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자. 연속이란 개념이란 건 어떤 거였어? 저번에도 말했지만 함수 값이 우선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맞지? 두 번째는 뭐가 있어? a에서의 극한 값이 있어야 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였지? 주어져 있는 함수 값과 a에서의 극한 값이 같아야 한다. 이 세 개를 만족했을 때 우리는 연속이라고 표현했다. 기억나지? 미분 가능성이란 거, 미분 가능하다는 건 어떤 거였지?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뜻이었다, 맞지? 그럼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어떤 거였어? 어떤 것의 극한이 존재한다? 그렇지. f'a, 즉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대해서 x-a분의 fx-fa 값이 존재한다. 또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에 대해서 h분의 fa 플러스 h-fa 이 값이 존재한다. 즉 이 값 또는 이 값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다. 이것의 극한이 존재한다. 이때 미분 가능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었다. 맞나? 그러면 연속과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미분 가능 먼저 해보자. 만약에 A라는 점에서 X는 A에서 F가 미분 가능하다 해보자. 그러면 F가 연속이 될까? 얘를 증명한다 해봅시다. 가정이 미분 가능이니까 당연히 뭐가 존재하는 거야? 리미트 x는 a로 갈 때에 대해서 x-a분의 fx-fa가 존재하는 거다, 맞지? 이게 성립하는 거다, 맞나? 이 값이 f'(a) 이 값이 존재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될까? 우리가 지금 연속성에 대해 증명할 때 얘를 보여야 되잖아, 맞지? 뭐 a 값도 있어야 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도 있어야 되고 이 두 개의 값이 같다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 봅시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대해서 fx-fa 얘를 한번 보자. 이것이 뭐가 된다면 어떤 값 0으로 수렴해 버린다면 fx랑 fa에 대해서 두 개의 값이 같다가 되겠다, 맞지? 되겠나? 그래서 이 값이 결국에 우리는 0이 되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우선 어떻게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값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리가 이게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
이 값이 어이구 뭐야 다시 이 값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x-a를 나누고 곱한다가 될 수 있겠다. 되겠나? 그래서 x-fa 곱하기 x-a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 값은 뭐라고 존재해? 우리가 지금 봐봐.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극한을 각각 나눌 수 있다. 맞지? 우리 극한의 성질 해봤다.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는 f'a가 된다는 거. 그리고 x가 a로 갈 때 x-a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다. 맞지?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0 곱하기 f'a니까 제 f'a가 어떤 값이든 간에 0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뭐가 돼? fa라는 값과 봐봐. 얘를 다시 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된다. 맞지? 그리고 얘는 극한치에도 어차피 하나의 상수값이기 때문에 fa 그대로 나온다.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fa가 0이 된다. 즉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fa랑 같다가 되는 거다. 맞지? 따라서 3번 조건이 만족하니까 연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나? 일반적으로 사실 역과정이 성립 안 하는데 그 역과정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예제 3번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 성립하지 않으면 즉 성립하지 않는 걸 보일 때는 증명할 때보다 좀 더 쉽다. 맞지? 뭐만 하면 돼? 반례만 하나 들면 된다. 맞지? 그 반례가 바로 예제 4번이 되겠다. fx는 절대값 x.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진 않다라는 걸 보여라. 미분 가능은 아니다. 맞지? 연속인 건 어떻게 보일 수 있어? 절대값 기호 전에 해줬다. 맞지? 절대값 x라는 것은 x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x가 나온다. x가 나오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x가 나오는 것은 0보다 작을 때다. 따라서 뭐 할 수 있어? 얘에 대해서 극한을 취해본다 하면 리미트, 즉 x가 0으로 갈 때에 대해서 델타 x에 대해서 보면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맞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어떻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대해서 x가 나오거나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대해서 마이너스 x가 나오거나 좀 더 제대로 표현하자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양의 방향에서 갈 때고 얘는 음의 방향에서 갈 때다. 맞지? 그래서 이가 즉 우극한은 뭐가 되는 거야? 0. 좌극한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0이 나온다. 좌극한과 우극한 둘 다 0이 나왔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극한 존재하고 이 값은 0이다. 역시 함수값을 집어넣어 보면 f0은 얼마야? 0 나온다. 따라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두 개 같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연속은 보였다. 오케이. 미분 가능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넘겨야 되네. 쭉 당겨서. 자, 미분 가능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될까? 그래. f'0를 생각해 보면 된다. 맞지? f'0는 리미트 뭐가 되는 거야? x가 0으로 갈 때에 대해서 x-0분의 fx-f0 이렇게 되겠네. 근데 봐봐. 여기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대해서 밑에는 상관없다. x 되겠다. 맞지? f0도 0이니까 상관없어. 근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 x 형태 되는 거다. 맞나? 극한 지금 봐봐. 우리가 미분 계수를 다루고 있지만 어쨌든 얘도 극한의 일부다. 맞지? 그러면 절대값 나왔으니까 우리가 원래 극한 구하듯이 구해보면 되겠다. 그러면 절대값 x가 그냥 x가 되는 경우는 x가 0보다 클 때다. 맞지?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값은 뭐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1이 된다는 거.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네. x값 극한에 상관없이 이렇게 돼버린다. 맞지?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따라서 0에서 본다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즉 뭐가 된다? 리미트 x가 0 플러스에 대해서 f'x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해도 되려나?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다르게 씁시다. 이건 아직까지 우리 도함수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어쨌든 이것의
우극한은 1. 맞지?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럼 뭐가 돼? 이 극한 존재한다 안 한다?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우리 뭐라고 말해? 미분 가능하지 않다가 되는 거다. 맞지? 우리가 이 미분계수라는 개념을 도입한 다음부터 이 미분계수에 대한 극한은 뭐라고 말했어? 이 미분계수의 극한이 존재할 때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표현했고, 미분계수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표현한 거다. 맞지? 그래서 극한이 다르니까 즉 뭐가 되는 거야?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남은 시간 58페이지에 문제 6번 각자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시간 더 남는 친구들은 59페이지에 있는 소단원 확인 문제도 남은 시간 동안 쭉 한번 발표해 봅시다. 각자 한번 풀어봅시다. 발표는 이 영상 수업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되겠지?